이호선 교수님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 공동주택 많이 사시죠? 우리나라 10명 중에 7명이 살고 있다는 바로 그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황당한 일인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느 날 당신의 엘리베이터도 멈출 수 있다입니다. 자, 먼저 그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아파트의 매력은 역시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층에 사는 걸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바람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던 겁니다. 아우 내 무릎. 이게 무슨 고생이야. 15층까지 언제 걸어 올라가. 어머. 아이고 안녕하세요. 회장님. 잘 만났네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15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진짜. 어머머. 아이고 저보다 낫네요. 저는 펜트하우스 아닙니까? 21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오늘 중에는 가겠지.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엘리베이터 언제 고쳐요? 글쎄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낡아서 이게 뭐 새 거를 사야 되는데 뭐 저희 아파트에 돈은 없고. 잠깐만요. 아이고 뭐 택배가 왔네. 기사님하고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이고 10층까지 또 내려가야 되겠구만. 다음에 봐요. 회장님 그러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전화. 여보세요? 여보. 뭐? 자동차 키 좀 가져오라고? 또 1층으로 내려가야 돼? 같이 가요, 회장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관리비는 내라는 대로 다 냈는데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전 당장 주민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다 모이셨죠? 강성신 변호사, 호주민 다 모였죠?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변호사들이 많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멈추신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듣고 놀라시지 마세요. 아파트에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를 영영 못 고친답니다. 아니 관리비는 어디다 쓰고요? 아니 회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이거 다들 진정들 하시고요. 웃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제가 관리비를 더 올렸다. 그러면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셨겠습니까? 관리비를 올렸다고 욕하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할 일을 하셨어야죠. 욕먹을까봐 뭐 일을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요. 다 여기 있는 거지요. 제가 왜 욕을 먹는 짓을 합니까? 저는 어차피 3개월 후면 임기도 끝나요. 다음 회장이랑 얘기 나누세요. 그때 되면 나는 다른 데로 이사 가야지. 뭐라고요? 기가 막혀 정말 진짜. 아파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사를 가버린다는 입주자 대표 회장.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수억씩 드니까 주민들끼리 돈을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거 아파트 주민으로서는 머리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아파트 정전대에서 왜 위아래층으로 왔다 갔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때 무릎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기약 없이 멈춘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최고 26층까지 구성돼 있던 이 아파트에서 지난 2020년 엘리베이터 17대 중에 10대가 무려 10대가 정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 요청으로 3년 동안 그 기간을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도 수리가 완료되지가 않아서 결국 올해 초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와, 26층이나 되는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럼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해? 네, 하루 근데 정도는 그럴 수 있다 해도 그럼 택배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도 왜 아파트 점검한다고 그럴 때 네, 고생 한번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야. 인천에서도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6월 인천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요. 6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4대 있었는데 네. 이 정밀 안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다 운행을 멈췄습니다. 택배는 물론 뭐 음식 주문 배달 이런 것도 다 끊겼는데요. 특히 이곳은 고령층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아예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그 어르신들도 많았고 그렇겠다. 또 안전사고의 우려까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운행 이정지나 엘리베이터 수가 전국에 이제 400여 대가 넘는다는 겁니다. 아니 400대가 넘는다고요? 아니 올여름 가뜩이나 정말 더웠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왜 이런 아파트가 전국에 속출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장충금? 우리 그 아파트마다 이 장충금 네. 말 그대로 장기 오랫동안 수선 뭔가를 수리할 때 필요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금액 이걸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부르는데 네. 문제는 이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과된 내용을 다들 보셨을 텐데 이게 다 뭐 승강기가 뭐 고장 났을 때 아니면 뭐 도색을 할 때 뭐 배관을 할 때 이럴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엘리베이터가 15년 정도 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와. 그런데 그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한 기에 보통 한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하는구나. 근데 이게 아파트 잔지 전체로 보자면 이게 뭐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드는 그럴 수 거예요. 있네.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갑자기 이 돈을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또 간혹 또 장기 수선 충당금 요거에 이제 간혹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뭐 내가 당장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10년이나 뭐 20년 뒤에 쓰는 돈인데 이거 장충금 이거 안 내면 안 되냐라는 분도 계신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300가구 이상 네. 그리고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라면 법적으로 그 적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돈을 내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나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의무라고 하니까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비 포함돼서 따박따박 냈는데 그렇죠. 대체 이 돈이 왜 부족하냐 이거예요. 누가 네. 뭐 훔쳐가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왜 이렇게 따박따박 장충금을 받아갔는데 왜 돈이 부족하냐 엘리베이터를 그러게. 고치는데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해서 계속 적립식으로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 개념인데 네. 그때 필요한 데다 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큰 돈이 들어가는 어떤 나중에 비용 지출을 맞아요. 위해서 미리 모아놓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에 이제 장터 서니까 일단 뭐 장터 뭐 설립하는 그런 뭐 회의 뭐 그런 거에 비용 다 지출하고 뭐 CCTV 같이 그냥 간단한 거 그런 거 유지 보수하는데 지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출에 지출이 이어지다 보니까 돈이 결국에는 부족한 이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입주민들이 이거 진짜 써야 된다라고 필요할 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은 돈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충금을 다른 곳에 미리 써버린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 두 번째가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려면 이게 뭐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씩 늘려서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비 형태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이거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거예요. 우리 임기 동안은 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사람들 또 하지 말고 또 다음으로 문제네.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충분한 장기 수선 충당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채로 그냥 돈만 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발생한 사례도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적절한 시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뒤늦게 부품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부품이 빨리빨리 그때 내가 원하는데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문제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엘리베이터를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혹시나 모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른바 우리 총알이라고 하잖아요. 네. 총알이 풍부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때 딱 원하는 조건으로 수리를 하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급하게 공사를 준비하게 되고 그 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돈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사례가 정말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거 앞으로 정말 큰 문제로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왜 네. 그러냐. 우리나라 아파트의 여러 정비 기준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딱 15년이 지나고 나면 정밀 안전 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승객용,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전체 봤을 때 84만여 기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4분의 1이 15년이 다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먼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례가 많이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좀 분명히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든 생각이 그 장충금이란 걸 다른 시설을 고치는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업무상 뭐 횡령죄 이런 거 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사용을 한 건데 이거 가지고 업무상 횡령죄까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장충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충금을 막 걷는 게 아니라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사용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3년마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계획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즉 이 장충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의 승인을 받은 그 용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그 입주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 관리자, 그 대표 회장이 좀 주차장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장충금으로 네. 그 주차장을 고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도 시설의 일부인데 그렇죠, 주차장을 그렇죠. 고치는 게 뭐가 문제냐? 점검 주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하. 그걸 고친 거예요. 리모델링 했구나. 네, 이런 경우에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조정하고 변경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용도에 벗어나는 지출을 했다라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장충금을 다른 비용으로 써서 진짜 필요한 이 엘리베이터를 못 고치고 있어. 그럼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게 해야 되는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행위한 입주자 대표 회의 대표 구성원 관리 주체 이런 쪽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적절하게 원래 그 계획대로 써야 되고 계획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용도 외로 함부로 만연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에게 그 용도에 사용한 금액만큼 손해를 끼치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용도의 사용에 대한 고의나 또는 최소한의 과실이 있고 이 손해가 발생을 했고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요. 근데 용도의 사용으로 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사용을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고친 것도 어쨌든 주차장을 뭐 조명을 개선했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아파트 전체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잖아요. 이게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을 때는 그 부분만큼 손해가 없다고 봐서 공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과실 비율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을 할 때는 용도에 사용한 그 부분 용처가 어딘지 그리고 실제 손해액으로 얼만큼 상정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파트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냐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재권자, 전임 회장이 결재권자였으면 전임 회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증명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사실 당연히 손볼 곳이 많겠죠. 그래서 장충금이 오르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많이 부과되는 건 경계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올해 1월에 청구된 관리비 내역에서 장충금이 전년에 비해서 약 107.5%나 상승이 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5만 원이던 장충금이 올해는 이제 10만 원. 10만 넘었어요. 이라는 두 배가 네, 오른. 2배나 오른 것인데요. 그러자 이제 입주민들이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 필요 없는 시설까지 다 교체를 하려는 거 아니냐? 라면서 이제 입주민들끼리
그 별도의 비대위까지 만들어가지고 네 구성해서 막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너무 많이 오른 장충금을 재조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볼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장충금을 저도 얼마 전에 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세입자예요. 네. 세입자고 저는 2년만 살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왔습니다. 어? 근데 장충금을 내? 내가? 나는 금방 살고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까운 안 거예요. 내는 네. 거야.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 언제 고장나요? 제가 사는 동안에 과연 고장날 가능성이 얼마나 그렇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장충금을 내는데 조금 아까운 아까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관리소장의 임기. 네. 아 이때까지는 난 낮춰가지고 별로 많이 부과를 안 하겠다.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충금의 문제를 추가로 좀 이렇게 낳는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비가 2배나 뛰었어. 그러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장충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장충금이 만약에 첫 입주 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워서 차곡차곡 쌓아뒀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일도 사실상 없고 부족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매년 경기도 기준으로만 700건이 넘는 장충금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까지 멈추는 일이 생기고 이게 다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산정됐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관리 주체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관리비를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죠. 맞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중에 또 큰 수리가 필요할 때 쓸만한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장충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과도한 인상이나 부족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요. 일단 큰 공사가 없는데도 갑자기 장충금이 올랐다. 그럼 한번 좀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제대로 거치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뭔가 엘리베이터에 서명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입주자의 동의를 얻는 그런 뭔가 사안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럴 때도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상 고지안 받으면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우리 아파트의 장기 수선 계획을 뭔가 세웠다, 뭐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뭔가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럴 때 꼭 필요한 돈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모아서 신뢰를 상실하게 되면 나중에 제대로 된 수리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강 변호사님이 세입자의 어떤 장충금 부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세입자는요 나갈 때 임대인에게 자신이 낸 장충금을 입증을 해서 맞아. 돌려달라고 할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그럼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권리가 있다는 점은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중개업자가 이런 건 잘 해주던데. 잘해주죠. 예. 예, 그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해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섰다. 아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예, 이거 적절히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네요.